대리 수술을 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그런 병원도 있다고 합니다. 심각하죠. 전 의사분들이 모두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심적인 분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비양심적이고 문제가 많은 병원들도 있고 그런 의사들도 있는데 더 충격적인 건요. 대리 수술을 1년에 4,000건 정도를 했다. 충격적이죠. 얼마 전에 제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연세사랑병원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아주 충격적인 내용까지 취재가 됐습니다. 야,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대리 수술에 들어간 사람들이 영업사원들이에요. 의료기구 판매 영업사원인데 이 연세사랑병원의 고용건 원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의료기 회사라고 합니다. 그 의료기 회사의 영업사원들이 수술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수술을 했다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말이 됩니까? 우리는 유명 병원장에게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영업사원이 들어와서 수술을 했다. 대리 수술을 했다. 심각한 내용이죠. 이 영업사원들은요. 수술 한 건당 5,000원의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5,000원. 수술 한 건당 5,000원. 이건 수술이 보통 2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요즘 최저 시급이 한 9,000원, 만원 가까이 되죠. 예, 2시간이면 2만 원인데 최저 시급보다 한참 못 미치는 5,000원을 받고 대리 수술에 들어갔다. 이런 사람들을 믿고 여러분들은 몸을 맡길 수 있습니까? 내 다리를 맡길 수 있습니까? 내 가족을 맡길 수 있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지금도 의사들은 의사수가 넘쳐난다. 의사수 증원 이거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의사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일부 병원들은 이런 편법 행위를 동원해서 대리 시술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기자를 취재를 해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전화를 해서 제가 취재를 했는데 나온 내용은 더 충격적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외에도 앞으로 여러분들께 이 불법 시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게 너무너무 많다. 유명 병원들 찾아가시면 이 병원이 정말 원장이나 의사가 직접 수술에 참여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 비행기를 탔는데 이게 기장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비행기를 타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내 생명을 맡기는 일인데 대리 수술을 들어오고 그 사람들은 영업사원이고 5,000원의 비용을 받고 수술을 해주고 있었다? 이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행위면 사기 행위거든요, 이 행위는. 그렇다면 당연히 사기 행위에 대한 적당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말이죠. 이 의료법에 또 사기 행위로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죠. 법이 없는 거예요, 현실상. 그러니까 법도 미비하고 의료개혁은 추진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상황상 의사 수는 또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결합이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심각합니다. 들어오시면 구독 버튼, 추천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분들에게도 이러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안도 그렇고 의사분들 여러 가지로 힘든 거 알고 있고 열심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일부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분들 좀 관심 가지시고 이런 부분들은 의사들도 함께 나서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밥그릇 지키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보도가 나와 있어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보도가 딱 나와 있어요. 오명 벗었다던 연세사랑병원 영업사원이 의료행위를 했다. 영업사원이 의료행위를 했다. 근데 웃기는 건요. 이런 대리수술 문제에 대해서 관행이다. 관행.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사법당국 역시 이 같은 범죄를 기소시 관행처럼 의료법 위반이라는 잣대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연세사랑병원은 이거 관행이야, 관행. 이게 더 문제예요, 여러분들. 왜냐? 연세사랑병원뿐만이 아니라 일부 부실한 병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심각하죠. 우리만 하는 거 아니야. 그 관행이야. 고용건 원장님, 관행이니까 더 문제인 거죠. 이게 관행이라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보도를 보니까 이 대리수술 행위에 대해서 이걸 또 변호를 하는 전문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로펌이. 참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런 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로펌이 있다는 게 저는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이거 제 다리, 다른 부위 어떻게 병원 가서 이거 제 몸을 맡길 수가 있어요? 물론 전반적인 병원들, 대다수의 병원들은 안전합니다. 예, 안전해요. 근데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요, 아주 강력하게 엄벌을 해야 되겠다.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아마 의료계에서도요,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거야. 쉬쉬하겠죠. 쉬쉬. 관행처럼 일부가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공론화시켜야 되고, 이번에 또 이 고용권 원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사법당국은 엄정하게 재판을 해야 됩니다. 엄정하게. 여기에서 벌어들인 이득이 막대예요, 막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예. 문화저널 20일에 최재원 기자를 제가 직접 취재를 했는데, 그 내용을 그 부분을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 기사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질문 드릴 좀 사항이 있어요. 예. 다름이 아니라 저는 도대체 한 의사가 예. 4,000건의 수술을 1년 동안 했다. 네. 믿기지가 않거든요, 이게. 저희도 최근에 특정 네. 병원에서 대리수술 건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검찰에 기소되는 과정에서 네. 그 특정 병원이 2017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3년 8개월이죠. 네. 예, 13,000건의 대리수술을 했다라는 경찰 기록이 있습니다. 13,000건이요? 예. 어마어마하네. 3년 동안, 3년 8개월 동안. 그 예. 병원이 연세사랑병원으로 지금 의심된다 이거 아닙니까? 예, 추정됩니다. 그래서 심평원이라든지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병원이라든지 의사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국정감사 때 의원실과 함께 심평원의 자료 공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 보니까 의사 한 명이 2019년 4,016건, 2020년 3,633건, 2021년 3,486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공단으로부터 수술 비용을 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 이게 엄청난데 그게 이제 대리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수술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 전문의와 이게 정말 가능한지를 두고 외과 전문의와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뭐 밥도 안 먹고 정말 풀로 수술을 했을 때 하루 한 6건 정도 가능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밥도 안 먹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출근해서 점심이라든가 이런 식사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다른 업무 없이 해도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죠,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관절 수술 같은 경우 수술 한 건에 적게는 1시간, 많게는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는데 뭐 6건만 해도 7, 8시간 걸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쉬고 했을 때. 근데 뭐 아이언맨이 아니고서야 하루에 16건 뭐 17건씩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그래서 대리수술이 의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기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취합해서 취재를 해보니까 대리수술 의심이 아니라 이건 대리수술을 했더라고요. 뭐 사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섣부르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 누가 보더라도 맞습니다. 자, 근데 이 수술 비용이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가 그 심평원에서 심평원에서 제공해준 그 기술료로 역산을 해봤어요. 네네. 역산을 해보니까 4,000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공관절 치환술을 1,500건, 관절경화 수술을 2,500건 정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경우는 공단에 청구하는 비용이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공단에서 500만 원 정도를 지용하고 환자가 500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수술 한 건당. 1,000만 원이요? 그럼 하루에 뭐 16번 했다면 하루에 뭐 1억 6천을 갖다가 그냥 의사 혼자서 벌었단 얘기네. 단순적으로 계산했을 때. 네, 그런 셈입니다. 뭐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관절경화 수술이라고 있는데 이 수술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 합니다. 어쨌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수술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의사는 그렇다고 치고 꼭 수술을 혼자 하지 않고 대리수술을 시켰다고 하니까 그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이 또 영업사원이라면서요? 네, 실제로 최근에 뭐 방송 출연이라든지 이런 자료 화면을 종합해 봤을 때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영업사원이 수술에. 경찰 조사에서도 영업사원들이 투입된 걸로 확인이 됐고요. 실제로 검찰에도 영업사원들이
같이 함께 기소가 됐습니다. 그럼 그 영업사원들 한 건당 한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면 그 네. 영업사원들도 들어가서 수술할 때 예.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100만 원씩은 줘야 되지 않나.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지만 한 5천 원 정도 예? 수고비로 5천 원 정도 수고비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5천 합니다. 원이요? 예. 아니 5천 원 받고 대리 수술에 들어가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뭐 현실이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 뭐 1시간 넘게 보통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2시간 예. 가까이 네. 그 최저 시급도 안 되잖아 이게. 충격적인데요. 예, 원래 불법 의료 행위에는 뭐 그만한 정당한 대가가 있을 거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 예, 현실적으로 그 영업사원들은 약자가 아니겠습니까? 뭐 병원은 뭐 갑의 근데 위치에 그 서 있고. 영업사원들도 그 병원 원장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의 영업사원이라면서요? 네,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술 못 하겠다. 예. 반항을 하거나 거부를 하면은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퇴직할 수밖에 없는 압박에 시달린 부분도 있죠. 와, 이거 뭐 봉이 김선달이 와도 울고 갈 예. 판이네요. 이거 봉이 김선달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5천 원? 야, 1,000만 원짜리 수술에 5천 원을 받으면서 수술을 한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리수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렇죠. 부분인데, 대리수술 예,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진짜 굉장히 충격적인데 우리가 생명을 담보하는 수술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탈 때 기장이 조종을 해서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공항에 껌파리, 예전 네. 껌파리가 가서 비행기 조종한 거랑 똑같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근데 뭐 대리수술이라고 하는 게 영업사원들이 집도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병원 같은 경우는 다른 의사들을 대표로 세워놓고 그 영업사원들한테 보조를 세운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대리수술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의사들도 함께 기소가 됐습니다. 아, 예.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고요. 네. 다음에 또 지금 기자님께서 특종하신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예. 네, 그 부분들을 또 제가 한번 연락드려서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예,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예, 예, 예. 예,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들으셨죠? 충격적입니다. 예,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제가 중간에 이 대리수술, 여러분들 비행기 타면은 기장이, 이 전문적인 비행 조종술을 배운 기장이 운전을 하는 걸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조종사실에 들어가 봤더니만 껌파리가 조종을 하고 있는 거야. 한 번도 조종을 안 해봤던 사람이 그냥 대충 조종석에 앉아갖고 비행기를 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다 죽지 그러면 뭐 다 죽는 거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이런 걸 버젓이 1년에 4천 건을 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것만 충격적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걸 좀 여러분들께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여러 기자들이 있어요. 이걸 취재한. 근데 이 기자들이 다 하나같이 또 소송을 당하고, 예.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자분의 선배가 이렇게 저를 또 소개를 해줬어요. 저도 또 이 기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취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이렇게 수소문을 해보니까 또 알게 됐는데, 이건 저는 안 되겠어요. 이렇게 기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아주 중대한 문제들이 크게 알려지고 있지 않아요. 언론도 방송도 제대로 보도를 안 해. 알고 봤더니만 지금 재판 중인데 이 사람이 방송국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고 방송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4천 건 수술하랴, 방송 활동하랴. 너무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요, 진짜. 이게 대한민국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방심위의 상임위원들도 알고 있어갖고 상임위원에게 질문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논란이 되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도 되냐라고 질문해 답변이 온 게 뭐냐면은 이 방송심의 법에 재판 중인 사람을 일방적으로 방송을 못 나오게 하는, 취소하는 경우는 없다. 뭐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여기에 적용이 됐나 봐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그렇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아무리 재판한다고 해서 출연 중인 사람을
출연 못하게 할 수는 없는데 내용 자체를 보세요. 내용 자체. 이거 사회적 논란이 안 됩니까? 사회적 논란이 되면 당연히 방송 출연을 중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에 4,000건 수술하고 방송 나가고 주말에 골프 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골프를 치는지 안 치는지 모르겠지만 주말에 쉴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걸. 이건 전 정말 굉장히 흥분하게 됩니다. 흥분하게 돼. 게다가 이 기자들이 말이죠. 보도하기를 두려워하는 게 또 소송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근데 뭐 전 아다시피 여러분들이 저는 뭐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배 기자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데 도움을 좀 줘야 되겠다. 그리고 판사님들 솜방망이 처벌할 거야 이거. 지금도 제가 제보 바랍니다 했더니만 몇몇 이메일들이 왔어요. 심각한 이메일들이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몰아갖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지금 다음 방송도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될 것 같아. 이거 의료개혁 해야 됩니다. 이거 재미가 아니야. 이 방송은 재미가 아니야. 완전한 정보예요, 정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관절 수술, 허리 수술 많이 하시잖아요. 정말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여러분들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많이 돌잖아요. 허리 수술 조심하세요. 허리 수술 조심하세요. 그때 잠깐 안 아픈데 1년 지나면 아예 안진뱅이 됩니다. 그 이유가 있었네. 의사들이 수술을 잘못해서 안진뱅이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대리 수술해갖고 영업사원이 막 뼈를 막 쑤셨대는데 그 안진뱅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이거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물론 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러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부분이지 연세사랑병원에서 뭐 안진뱅이가 생겼다 이건 아닙니다만은 어쨌건 취재를 통해서 피해자를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야,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심각해. 이런 방송 좋죠, 여러분들. 이런 방송들 정보가 되는 방송들.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님 아버님들 아우 허리 아파 죽겠어. 저희 어머님도 아이 뭐 어디 아파. 이거 수술하면 좋아진대. 좋아지죠. 그런데 병원은 꼼꼼히 확인해보고 수술 받으셔야 돼. 병원을 꼼꼼히 확인해보고 의사들이 몇 명 있는지 정말 이 병원에서 제대로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하는지 봐야 돼요. 수술하고 있다가 마취학기하고 딱 봤더니만 동네 아저씨가 들어와서 수술하면 어떡할 거야. 작살 나는 거지 뭐. 내 허리 작살 나고 내 가정 작살 나는 거야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사분들이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다수의 의사분들은 훌륭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 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